정확히 31일 한 달간의 피말리는 횡보장, 이도저도 아니게 위아래로 털리기만 하는 지금 시장에 다들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지금 가장 궁금한 건 이런 장세에선 어떻게 매매를 해야 하며 언제쯤 이 횡보가 끝나고 추세가 나올지 등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유튜브를 시작하고 모든 관점과 상황을 적중한 제가 오늘 영상에서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최근 미국의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에 관한 내용을 FOMC 발표가 있기 전인 12월 10일에 영상을 통해 예측했는데요. 정확히 적중하였습니다. 단순 금리를 인하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양적 완화를 하는 이유와 시장의 유동성을 푸는 것까지 전부 맞췄는데요. 그 다음 영상이 바로 엔캐리 청산에 관한 영상이었습니다. 동시에 그에 대한 차트 분석 영상까지 올려드렸죠. 당시 저는 일본 금리 결정 이후 한 차례 하락 후 상승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12월 19일 일본의 금리 결정 이후에 깊은 하락과 그 하락을 다 말아올리는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로써 확실한 데이터와 근거를 통해 시장을 한 발짝 앞서 읽어나가고 있는데요. 그런 제가 이런 횡보장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하면 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차트에서 제일 중요한 구간. 두 번째, 시장의 변동성은 언제 나올 것인지. 세 번째, 이를 뒷받침해줄 객관적인 데이터까지. 가장 중요하면서도 필요한 내용들로만 구성했으니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신 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인 차트에서 제일 중요한 구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이 추세 구간만 보고 매매하셔도 됩니다. 이 추세 구간은 단기적인 추세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구간인데요. 앞서 깊은 하락 이후에 단기적으로 상승 채널을 만들어준 추세선입니다. 계속해서 해당 구간에서 지지를 받으며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12월 15일 추세선을 이탈하면서 추세 구간은 지지에서 저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지금까지 수차례 저항을 받으며 해당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단기적으로 이 구간을 기준으로 잡고 매매하면 정말 난이도 쉬운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제 텔방에도 브리핑 드렸던 내용인데요. 지금 같은 구간은 장기적인 관점을 통해 스윙을 가져가기보단 단기적인 움직임에 집중하는 단타 위주의 매매를 하는 것이 메리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에 매매를 쉽게 할 수 있는 예시를 알려드리자면 지금 같은 구간, 머지않아 저항 구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숏 포지션에 진입 후 저항 구간 위에 짧은 손절을 걸어둡니다. 익절의 기준은 전저점 이상의 구간까지 열어두면 손익비가 상당하게 되죠. 만약 상승하여 손절이 나가더라도 괜찮습니다. 짧은 손절을 통해 손실의 폭은 적을 테고 여러 번 저항받은 구간을 돌파하였다는 것은 다시금 상승 채널 안으로 들어왔다는 뜻이며 여러 번 저항을 받은 만큼 최소 채널의 상단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는 뜻이기에 롱 포지션을 스위치 이후 똑같이 하단의 짧은 손절 그리고 채널 상단의 익절을 걸어두면 쉬우면서도 확실히 계좌가 늘어날 수 있는 손익비 매매를 할 수 있죠. 이러한 매매 셋업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매매가 쉽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지긋지긋한 횡보는 언제쯤 끝나는 걸까요? 저는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이 횡보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홀리데이 트레이딩 이펙트라는 효과 때문인데요. 이는 크리스마스 전후부터 새해 초까지 거래량 자체가 평소에 40에서 70%까지 감소합니다. 해외 기관 트레이더부터 개인 투자자까지 대부분이 연휴이기 때문에 매매를 쉬어가기 때문인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북클로징도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이는 기관들이 한 해의 수익률을 확정짓기 위해 12월 중순 이후부터 포지션을 마감하고 연말정산에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안 그래도 거래량이 없는 시장의 변동이 정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횡보가 바로 끝나기보단 내년 초까지 추세가 안 나오는 횡보장의 연속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에 대비하여 제 텔방에서 단기적인 관점에 맞는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만 고정 댓글 통해 관점 보러 와보세요. 그래서 결국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되냐, 이 역시도 정말 궁금하신 부분일 텐데요. 그래서 준비한 마지막인 온체인 데이터입니다. 시장의 중장기적인 방향은 바로 객관적인 데이터가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먼저 CVD 지표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지갑의 규모별로 매수와 매도를 그래프로 나타낸 데이터 지표입니다. 가장 중요한 갈색 그래프는 누구보다 규모가 큰 고래 지갑인데요. 개미들은 대부분 차트와 비슷하게 움직이지만 유독 규모가 큰 고래 및 세력들만 하락과 횡보에 엄청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횡보 이후에 하락이 나온다면 고래들이 이렇게까지 과하게 매수를 할 필요가 없죠. 즉 시즌 종료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은 지금 데이터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네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는데요. 바로 외환 유입 지표입니다. 이번 하락을 통해 100억 달러의 외환이 시장에 유입되었는데요. 이는 24년 5월 이후 최고치인 만큼 시장에는 보이지 않지만 꾸준히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 유동성을 공급하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바로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도 다루었던 미 연준인데요. 아래 자료는 미 연준이 시장에 푸는 유동성에 대한 수치입니다. 계속해서 상당한 금액의 유동성을 시장에 풀었기 때문에 주식을 비롯한 위험 자산들이 일제히 가격 상승을 보여줄 수밖에 없죠. 이렇게 오늘은 잠잠한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려운 부분을 최대한 긁어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을 요약하자면 단기적으로 지루할 수 있으니 기다림 뒤에는 상승이 나오겠다 입니다. 너무 조급하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어느 때에는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하는 법이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더욱 빠른 소식과 단기적인 관점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통해 제 텔방 입장하시면 무료로 확인해 볼 수 있으니 많은 입장 바라겠습니다.